자, 방금 보신 장면들 아마 무슨 장면인지 다들 아실 거예요. 영화나 게임 속에서 마약을 하는 장면이죠. 니콜라스 케이지가 나오는 이 장면, 페이스 오프라는 영화에 나오는 장면인데 아마 밈이나 짤로 한 번쯤은 접해보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이렇게 막 웃는 장면도 사실은 마약을 하고 난 뒤의 상황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마약이라는 소재가 각종 영화, 드라마, 그리고 게임에서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마약이 많이 등장하는 만큼 미디어에서는 과연 마약이 어떤 식으로 묘사되어지고 있을까요?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봐오셔서 잘 아시겠지만 보통 마약은 범죄를 다루는 영화나 게임에서 범죄 집단의 범죄 수단으로서 많이 등장하죠. 그런데 이렇게 익숙한 설정뿐만 아니라 마약을 하고 난 뒤의 모습을 코미디적인 요소로 보여주는 설정도 있고요. 영화 루시나 리미트리스처럼 작중 인물이 마약을 통해서 굉장히 초인적인 힘을 얻게 되는 그런 설정도 존재해요. 이렇게 마약이 영화만의 코미디 그리고 판타지적인 설정으로 다뤄지는 경우들도 있지만 이 마약을 조금 더 현실적으로 다루는 설정들도 많이 있어요. 그 중에서는 보통 사회적으로 좀 성공한 사람들 그리고 상류층, 재벌 등이 마약에 손을 대는 모습들을 담은 그런 설정들이 있죠. 영화 베테랑에서는 돈 많은 상류층들이 자신들의 일종의 유흥거리로서 마약에 손을 대는 모습이 나옵니다. 더 나아가서 영화 더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에서는 마약이 일종의 성공과 화려한 삶의 상징으로서 등장을 합니다. 실제로 이 영화에서는 사회적으로 성공한 주인공과 그 주변 인물들이 이렇게 마약을 하는 장면이 계속 영화 전반에 걸쳐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코카인 같은 마약들은 실제로 이제 부자들의 마약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굉장히 비싸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영화에서도 보통 돈 많고 성공한 사람들이 주로 하는 마약으로 등장하는 게 이제 바로 이 코카인이죠. 그러다 보니 이 마약이 또 한편으로는 돈을 굉장히 빠르고 크게 확 벌 수 있는 수단으로서 많이 등장하기도 해요. 드라마 브레이킹 배드에서는 고등학교 교사인 주인공 월터 화이트가 이 암 말기 시한부 선고를 받게 되고 나서 죽기 전에 자신의 아내와 자식들에게 최대한 많은 돈을 남겨주기 위해 마약 제조에 손을 대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엄청 거창한 수단까지는 아니더라도 일상생활에서 이제 삶의 무료함에서 벗어나기 위해 손을 대기 시작하는 그런 수단으로 등장하기도 합니다. 자, 미디어에서는 이런 형태로서 마약이 다양한 모습으로 묘사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현실에서의 마약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봐야겠죠. 저희가 사실 이제 콘텐츠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제 자료들을 많이 찾다 보니까 현실에서 이제 마약에 손을 대고 그 마약에 손을 댔던 사람들의 결말이 생각 이상으로 정말 비참하고 끔찍하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됐어요. 물론 앞서 보았던 그런 미디어에서도 이 마약에 손을 대면 어떻게 되는지 그 비참한 결말을 묘사하기도 해요. 이 마약 사범들은 결국 붙잡혀서 이제 감옥에 간다든지 다른 범죄 집단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된다든지 혹은 본인이 중독에 빠져서 이제 헤어나오지 못하고 스스로 자멸하다시피 하는 그런 결말에 이르게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미디어에서도 마약에 손을 댄 사람들이 얼마나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지 이제 묘사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런 미디어의 모습들을 넘어서서 현실에서의 그런 모습들은 훨씬 더 비참하고 끔찍하더라고요. 현실에는 합성 마약 같은 훨씬 더 무서운 마약들도 많고요. 그 중독자들의 모습은 영화에서의 모습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훨씬 더 끔찍한 모습들도 많았습니다. 이렇게 현실에서의 마약이 정말 끔찍하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미국에서는 이제 펜타닐이라는 마약으로 인해서 사망자가 1년에 7만 명이 넘어갈 정도로 미국 내에서는 지금 사망 원인 1위로 손꼽히고 있다고 하죠. 최근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던 미국 필라델피아의 켄싱턴 스트리트 영상 아마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미국에서는 마약과 관련된 문제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고 이로 인해 사회적으로 정말 큰 피해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마약이나 마약과 관련된 문제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는 주로 이제 미국이나 서양 국가들 위주로 이야기를 많이 해왔잖아요. 하지만 이제 마약이 더 이상 서양 국가들만의 문제가 아니게 된 것이 지금 우리가 직면한 또 하나의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현재 대한민국에서도 마약 관련 범죄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죠. 마약 사범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기도 했고 특히 이제 지난 5년 사이에 마약 압수량이 거의 8배가 늘었다고 하죠. 또 마약에 손을 댄 유명인들이 계속해서 검거가 이루어지면서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청소년 마약 문제 또한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중학생이 경찰 조사를 마약에 취해 쓰러진 자녀를 부모가 신고한 겁니다. 실제로 지난 10년 사이에 10대 청소년 마약 사범이 11배나 폭증했다고 할 정도로 청소년 마약 문제도 점점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청소년 마약의 경우에는 이 학생들이 좀 호기심에 마약을 접하게 되는 사례가 굉장히 많다고 해요. 친구들의 추천으로 야 이거 기분 좋아지는 거야 한번 해봐 이런 식으로 이제 마약을 접하게 되는 사례들이 많다고 해요. 이런 청소년 마약 문제가 커져가는 것이야말로 우리 사회의 마약 문제가 훨씬 심각하게 그리고 훨씬 가까이 다가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시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10대 청소년 마약 문제를 비롯해 전반적인 마약 문제를 이제 예방하고 줄여나가기 위해서 이에 대해 미국의 마약정책동맹 이사장인 에단 네이덜만은 첫째는 마약을 하지 말 것, 둘째도 마약을 하지 말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First, don't do drugs. Second, don't do drugs. 맞는 말이죠. 결국 이런 마약 문제들을 줄여나가기 위해서는 애초에 마약에 손을 대지 않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여담으로 대한민국의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웹사이트에는 실제 이제 마약 중독 문제를 겪으시다가 이제 극복하신 분들께서 일종의 회고록처럼 자신들의 이야기를 적어놓은 그런 게시판이 있습니다. 실제로 거기 글들을 보시면 뭐 호기심이라든지 다양한 이유로 인해서 이 마약에 손을 댔다가 본인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왔는지가 굉장히 자세하게 적혀 있거든요. 시간이 되신다면 한 번쯤 이 사이트 방문하셔서 한번 글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미디어에서는 마약이 어떤 식으로 묘사가 되어지고 있는지, 그와 비교해서 현실에서의 마약은 얼마나 더 끔찍하고 위험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영화 속에서의 마약은 영화가 끝나면 끝이 나지만 현실에서의 마약은 한번 시작되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호기심이라도 마약에는 절대 손을 대지 말아야겠죠. 또 이제 마약을 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 삶에는 굉장히 유익하고 건강한 즐거움들이 많습니다. 영화, 게임, 스포츠, 동호회, 사교활동 등과 같이 우리가 이렇게 건강한 즐거움들을 지향해 나가면서 우리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그리고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만들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삶이겠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재미있게 보셨으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